각하께서 물러나셔야 합니까? 이봐요 사령관, 윤 장군이 이게 아주 교활하게 짝이 없는 기라 내 당장 잡아 넣어빼지 그이 나가서. 처음 들으신 것도 아닐 텐데. 내가 또 언제 무슨 소리를 들었다고 한 소리요? 내는 내일 당장 복을 한락했는 기라.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봐 실장, 정중히 모셔라. 알겠습니다. 가시죠. 사령관님, 엄청납니다. 군부에 사조직이 있고 200명이 넘습니다. 하나회란 사조직인데 견동환이 회장이고 윤 사령관이 대부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성이 이 자식을 죽여야 돼. 강사령관님이 아니십니다. 아시려면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전두환이와 노태우가 사령관님을 배신한 셈입니다. 그리고 각하가 사령관님을 조사하도록 지시를 하셨습니다. 각하의 용병술을 뛰어난 걸 모르십니까? 권위자는 언제나 적을 만들면서 누리게 돼 있습니다. 각하는 그 적을 쳐내야 할 시기를 너무 잘 알고 또 쳐내는 방법도 따를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5.16후 6.4.8기로 6.4.5기를 쳐서 권자를 지켰듯이 11기를 키워 8기를 대표하는 실세 윤필용과 강창성을 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경호실장을 시켜 정보부장을 치게 하고, 이런 전략으로 박 대통령은 자신을 넘보면 죽는다는 사실을 냉혹하게 아랫사람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이런 이 배락 맞을 것들 전부 진술 받았죠? 물론입니다. 보고드리세요 직접. 윤필령이 이후라 뭐 그러고 또 있어? 하나회라는 사조직이 있습니다. 전두환 장군이 회장으로 있는데 휘하에 2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강창성은 대통령이 관련돼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회로 인해서 군의 사기가 저하되고 심각한 파벌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윤필령이 이후락이 전두환이 누구든지 필요하면 전부 구속 수사해. 당신들 뭐야? 잠깐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디로 가자 말이고? 야, 부대를 놔두고 단장이 자리를 뜨라 말이야. 그 요정에는 잘 가시더군요. 사령관님께서 모시고 오랍니다. 자, 앉으시오. 하나회 명부 제출해 줘야 되겠어. 그런 명부는 총무가 관리하지 회장이 관리하겠습니까? 총무가 누구요? 이종구 수경사 30대대장입니다. 하나의 명단을 총무가 보관한다는데. 하나의 명단. 물론 내가 총무니까네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이요. 그런데 분실을 해버렸어요. 비밀스럽게 보관해온 하나의 조직 명단을 분실했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분실했어요.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군부에 사조직 하나회가 있다는 것은 이른바 윤필용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하나회와 관련된 방대한 명부와 문서들은 전두환 장군이 5공화국 대통령이 되면서 불태워졌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한 서류들을 전 대통령은 불태우라고 지시했을까? 이제는 본인이 대통령에 오른 만큼 하나회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아니면
박 대통령이 윤필용 장군을 견제했듯이 막강한 하나회가 어느 시점이 되면 전 대통령 자신을 다시 치게 될지 모른다고 우려했던 때문인가. 전두환이든지 노태우든지 손영길이든지 윤필용이가 원래 못된 짓 했으면 다 집어넣어. 손영기를 체포해야 되겠어. 수경사로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손 장군은 곧 이동이 있을 거야. 윤 사령관도 체포하는 겁니까? 하명이요. 하나, 일단 가택 구금만 시키고 체포할 시점은 내 지시를 받도록 하시오. 알겠습니다. 각하, 하명을 받고 하십니다. 앉아. 지금 즉시 수경사를 접수할 준비를 해. 알겠습니다. 강창성 보안사령관으로부터 1차 수사 보고를 받은 다음 날 박 대통령은 대구 사범 4년 후배인 진종채 정보사령관을 수경사령관으로 전격 교체했습니다. 지금 일대 유신 계획을 단행하고 있는데 중요 요직에 앉아있는 사령관이 입을 함부로 놀려대면은 국가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 수경사 참모장도 경질하겠습니다. 송영길이는 이미 조치했을 거야. 며칠 불어났어. 곧 부임해야 됩니다. 사령관님, 이게 마지막 부탁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 때문에 상심하지 마시고 각하를 만나보십시오. 오해가 있었던 일을 해명하십시오. 나도 느끼는 게 있다. 근무 잘하거라. 각하를 만나보셔야 합니다. 이건 강사령관 차원도 넘어선 겁니다. 박 실장의 계략이 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청와대 안에 통일정사란 저를 누가 짓게 했고 어째 그 저를 세웠습니까? 각하, 청와대 안에 통일정사라 하는 작은 절이 하나 건축됐습니다. 그럼 우리 집 내자가 일일이 절에 갈 수 없고 해서 조그맣게 지은 거라고 내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게 어찌 되는 거야? 그건 윤필용 사령관하고 손영길 참모장이 나서서 지은 건데 사모님께서 예부를 올리시는 것이 아니고 이우락 부장이 여승을 데려다가 이 부장 자신 이 부장이 어쨌다는 거야? 이우락 부장이 대통령이 되도록 기도를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뭐야? 언제 사령관님하고 제가 청와대 안에 통일정사라는 저를 세웠습니까? 청와대에 건축물을 짓는 일은 절대로 경호시장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결국은 사령관님하고 이 부장님의 울산 후배인 제가 나서서 이 부장님을 대통령 만들려고 했다는 계략밖에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권력에 탐이 나서 그러실까? 사령관님은 이제 부처가 아닙니다. 각하를 만나보십시오. 사령관님, 보안사령관 전합니다. 직접 전화한 건가? 그렇습니다. 진실 하나다. 근무 열심히 하거라. 부임하는 대로 연락하고. 사령관님. 뭐야? 내리시죠. 누가 너? 생피당하시게 됩니다. 모장을 해제하겠습니다. 손쳐.
모시겠습니다. 사실 윤필룡은 한국 육군사에서 어떤 의미로든 굵은 선을 그어놓은 인물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방첩부대장 시절부터 독특한 지휘관으로 통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으며, 특히 1968년 1.1 사태 때 무장공비 김신조를 생포하고 장군으로서 직접 신문하겠다고 나섰던 이 일은 지금도 군 동료들 사이에 유명한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윤필룡에 대한 일화는 꼬리를 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 대공처장 자리는 별을 달아야 앉을 수 있는 자리 아니야? 맞습니다. 뭐 그런데 누굴 앉힌다고? 김교련 중령을 앉힐까 합니다. 김교련은 나도 알고 있어. 각하께서도 알고 계실 정도로 국내 최고 대공수사관이자 김교련 중령입니다. 간첩을 누가 제일 많이 잡으십니까? 그렇게 되면 이 계급이 그 중요한 게 아니고 능력을 중요시해야 안 되겠습니까? 참, 이 사람 이거 알았어 해. 감사합니다. 장군이 돼야 앉을 수 있는 대공처장 자리를 중령에 불과했던 수사관을 파격적으로 발탁, 대공처장에 임명할 정도로 윤필룡은 권력의 이동과 상관없이 대공 경각심을 고취시킨 인물로서도 유명했습니다. 그러했던 그가 정치적 사건으로 위기를 맞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 이 시각 이후부터 외출은 안 됩니다. 누가 이런 명령을 내렸어? 누구야? 강장군이야? 아이, 너희들 이래도 되는 기야? 잔소리 말고 똑바로 앉으시오. 자!